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Seite 57 Es war einmal Nummer 24입니다. 자, 여러분 Es war einmal 하면 einmal 하면은 한 번 이 말이죠. ein 뒤에 말이 붙었죠. 만약에 zweimal 두 번, dreimal 세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es war 하면 영어로 치면 it was입니다. it was auf Deutsch es war. 그러니까 한때 뭐뭐였었다 과거에 이 말인데 우리식으로 조금 어여하면 옛날 옛적에 뭐뭐 했었다, 뭐뭐가 있었다. 우리가 보통 옛날 동화나 전해져내려온 이야기할 때 옛날 옛적에 뭐뭐 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스파 아임마. 그리고 밑에 보면 die Brüder Grimm 돼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그림 하면 여러분 그림 형제, 독일의 유명한 그 동화집 유명한 그림 형제 들어봤습니까? 방금 들어봤죠? 예. 그래서 브리더는 역시 이제 브루더의 복수입니다. 원래 their brother 해가 영어의 brother 남자 형제를 말하는 그 단어의 독일어가 브루더인데 여기서 umlaut가 붙어가지고 브리더 혼자는 복수입니다. 디 브리더 형제들, 그죠? 디 브리더. 그 다음에 그림이니까 그림 형제들, 디 브리더. D까지 붙입시다. 디 브리더 그림, 그림 형제들 이 말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림 형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 우리 그림 동화라고도 보통 알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화 중에 뭐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뭡니까 또 뭐 빨간 모자 소녀, 백설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뭐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를 먼저 읽기 전에 그림 형제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했는데, 자 일단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주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하고 그림 이 형제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야코프 그림과 빌헤름 그림입니다. 형제거든요. 야콥 그림, 빌헬름 그림. 물론 또 다른 뭐 동생도 있고 뭐 다른 형제도 있습니다만.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하나우에서 태어났습니다. 형 야코프 그림은 1785년 1월 4일, 동생 빌헤름은 1786년 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1790년 아버지가 한센공 수하에 일자리를 얻어서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1796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가족은 다시 하나우로 돌아왔으며 2년 뒤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여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아버지 밑에 있게 된 그림 형제는 후일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그림 형제의 이야기가 전해오던 민담을 소재로 한 것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건데 잿가루 원래는 이제 신데렐라가 원래는 이제 잿가루 그런 이름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랬습니다. 그림 형제는 카셀의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언어학과 문헌학을 연구해서 그림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림 형제는 언어학의 자료로 삼기 위해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연구의 부수적 자료로 수집한 이 이야기들은 삽시간에 유명해졌습니다. 1806년 프랑스의 독재자 나폴레옹의 군대가 독일에 쳐들어와서 독일의 주도를 점령하고 통치했습니다. 이때부터 6년 동안 나폴레옹 정부가 지방의 문화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림 형제의 생활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야코프와 비레름은 도서관에서 편지와 책, 그리고 중세의 원고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야기꾼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야코프의 말에 따르면 형제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꾸미거나 부풀리지 않고 충실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꾼들 중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처음 기록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카셀에 사는 카테리나 피만이라는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가난한 시절인데 그림 형제가 직접 창작한 건 아니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수집하면서 또 주변에 동네 이제 나이든 오래된 나이든 아줌마가 아는 옛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답으로 뭐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이제 수집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만은 아버지가 여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에 여관에 들르는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퇴역 군인에게도 여러 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준 대가로 형제가 입던 낡은 옷을 받아갔습니다. 가족의 친구들과 하인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1812년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 동화집을 펴냈습니다. 백설공주 그림이죠. 86편의 이야기가 담긴 그 책은 곧바로 성공을 거두었고 3년 후에 두 번째 동화집이 나왔습니다. 야코프와 비레름은 어렸을 때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같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떨어져 지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헤름이 어릴 적 친구인데다가 수십 편의 이야기를 들려준 도로테아 빌드와의 결혼을 했을 때 야코프가 두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는 계속 함께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화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설이 담긴 방대한 모음집과 언어와 문법에 관한 책도 몇 권 출간했습니다. 늙어서는 모든 단어의 기원을 찾아 연구하면서 독일어 대사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텍스트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동화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독일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나중에 독일어 발전에 언어 자체의 이 발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화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독일의 영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형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전을 펴내겠다는 큰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림 형제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동화였습니다. 형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고 더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동화집을 만들었습니다. 1857년 그림 형제는 마지막 동화집을 출간했습니다. 거기에는 200여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859년에 비레름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지 4년 만에 야코프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입에서 입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림 형제의 유명한 동화로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헨젤과 그레텔, 빨간 망토 소녀, 라푼젤, 잠자는 공주, 개구리 왕자, 브레멘 음악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방금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서 좀 유명한 동화들은 거의 다 있죠. 그만큼 이 그림 형제 동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형제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찾아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민요와 민담집이 이제 거의 고전인데 특히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림 동화가 바로 이겁니다. 원 제목이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콥 그림이 특히 역사 언어학과 게르만 문헌학에 중요한 공헌을 했고, 또 이 카셀에서 이제 이 두 형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공무원이 될 생각으로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제 아까 마르크 브루크 대학을 다닐 때죠.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마르크 브루크에서 그림 형제는 이 민간에 이제 쭉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성시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준 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 문학 연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던 사람이죠. 자, 독일어 원제는 이겁니다. Kinder und Hausmärchen. Kinder, 아이들. 그 다음에 Haus 하면 가정이죠. Märchen, 이게 이제 동화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원제고. 물론 영어로는 Grimm's Fairy Tales 이렇게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동생 빌헬름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형과 함께 이제 이쪽으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법조계 대신에 순수 문학 연구 길로 이제 형제가 같이 일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사조로 치면 이제 낭만주의인데 이 낭만주의와는 조금 무관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낭만주의보다는 오히려 사실주의에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과거를 탐구했고 과거 속에서도 그 당시의 모든 사회주의들을 이루는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대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복고와는 전혀 다르죠. 예? 처음부터 이 그림 형제는 독일만의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고 이 뭐 스칸디나비아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영국, 핀란드 등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문학 전통까지도 전부 포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요와 민담을 수집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있는 민요를 수집해서 이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 아힌 폰 아르님과 브렌타노를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님의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자신들이 수집한 민담을 아까 말했던 그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옛날 이야기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뭔가 텍스트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다음에서 그림 형제 쳐가지고 기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좀 볼까요? 자, Die Brüder Grimm mit diesen Worten beginnen viele Märchen. 자, mit diesen Worten 이 단어들과 함께 mit 하면은 이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영어의 with하고 비슷한 진사인데 뒤에 삼격을 쓰죠. 그래서 이제 삼격과 관련해서 mit diesen Worten 이 단어들과 함께 beginnen 시작한다. 영어의 begin이죠. viele Märchen 많은 동화들이 시작된다. Kinder hören sie gern. 아이들은 요 지는 이제 이 메르헨을 말합니다. 그 동화들을 gern 즐겨 듣는다. 언제? wenn 이하일 때입니다. wenn sie noch klein sind. 요 지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noch 아직 klein 할 때 어릴 때죠. wenn 그죠? 아직 klein 할 때 어릴 때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greifen selbst zum Märchenbuch wenn sie lesen können. 또 그들이 wenn sie lesen können 읽을 수 있을 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는 스스로 selbst 영어의 셀프죠. 그들 selbst 스스로 Märchenbuch 그 동화책을 greifen 잡는다. greifen 하면 뭘 잡는다 이 말이죠. 손을 잡는다 말.
Sie finden ihre Geschichten vom Rotkäppchen, Dornröschen oder Schneewittchen in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Sie finden입니다. 그들은 finden, 발견한다. ihre Geschichten, 그들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어디에서? 폼 이해합니다. Rotkäppchen, rot 하면 영어에 이제 red죠, 붉은색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빨간 모자 소녀, 그죠? Rotkäppchen. 원래 이제 그 캐프엔 하면은 자, 어떤 말로 우리말이 작은 두근대 있죠? 성직자가 쓰는 작은 모자, 그죠? 작은 두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모자 소녀, 보통 우리말로 그렇게 이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동화, 그죠? Rotkäppchen, 또 Dornröschen. 여러분 돌은 하면 가시입니다. 가시, 그죠? 그래서 Röschen 해가지고 가시에 찔려 그 100년 동안 잠자는 동화 속 공주,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게 이제 Dornröschen입니다. 그죠? 혹은 슈네비텐, 슈네 하면 눈이죠. 그래서 이게 백설공주입니다. 슈네비텐. 이런 거를 in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그림 형제의, 자 요게 게니티브 입격이죠. 원래 die Brüder인데 der 되는 것은 die der 입격입니다. 그림 형제의 아이들과 가정 동화에서 이 뭡니까? 빨간 모자 소녀,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에 대한 여기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 형제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여기는 이제 그림 형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이야기, 그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Die beiden deutschen Germanisten Jakob und Wilhelm Grimm. 그러니까 야콥 그림과 빌헬름 그림, 이 두 독일 게르마니스트, 독일 동문학도들, 그죠? 동문학자들은 하텐 게자멜트, 과거 완료죠? 수집했었다 이 말입니다. 하텐 게자멜트.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은 잠멜이죠, 여러분. 뭘 수집하다 할 때. 잠멜은 잠멜트 게자멜트,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입니까? 하텐 게자멜트. 잭스 야레랑이니까 6년 동안입니다. 잭스 야레랑 6년 동안 메어헨 동화들을 하텐 게자멜 수집했고 아브게슈리벤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Und 1812 den ersten Band ihrer Märchensammlung herausgegeben. 1812년에 1812년에 최초의 반트 하면 이제 우리가 책은 한 권, 두 권 할 때 그 반트입니다. 최초의 모음집인데 그 동화 메르헨 짬누니까 동화를 짬누, 이게 짬멜는 동사의 명사거든요. 짬멜는 동사의 명사가 웅이 붙어서 짬누입니다. 그러니까 모음, 동화 모음집입니다. 첫 권을 동화 모음집 초판이죠. 첫 권을 발행했다. 자, 하텐 헤라우스 게게벤. 이게 이제 헤라우스 게벤 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헤라우스 밖으로 게벤 뭐 주다 이 말인데 헤라우스 게벤 하면 이게 뭐 출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라우스 밖으로 그다음에 게벤 영어의 기브죠. 준다 이 말인데 이게 출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게벤 값 게게벤이 되죠. 헤라우스 게벤, 헤라우스 값, 헤라우스 게게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권을 1812년에 출간했어요. 인포보르트. 자, 보르트 하면 영어의 워드죠. 포가 붙었으니까 서문입니다. 서문 혹은 서은. 그죠? 인포보르트. 서문에서 슈리벤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슈라이벤 동사의 과거형 슈리벤이죠.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 볼까요? Manche Bücher sind
mit Zollverlust entstanden. 자, wenig 하면은 거의 뭐 하지 않다. 이 문장 전체가 이제 약간 부정어 의미가 들어가죠. 적다는 말인데 거의 뭐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wenig bücher니까 책들이 자, 부흐의 복수 bücher입니다. 어떠한 책도 mit Zollverlust 그런 어떤 열정으로 만들어진 책은 없었다. 엔트슈탄데는 원래 엔트슈텐입니다. 엔트슈텐, 엔트슈탄트 3단 변화가 엔트슈탄덴 이래 되죠. 엔트슈탄덴 그죠? 그래서 뭐가 생성된다, 생겨난다 이 말인데 베니히뷰 어떤 책들도 및 졸홀루스트 그런 어떤 열정, 루스트입니다. 어떤 책도 그런 어떤 기쁜 마음, 열정이죠. 그런 열정으로 엔트슈탄덴, 진트 엔트슈탄덴. 이거 이제 자인동사하고 결합이면 뭐가 생겨난다 하는 것은 변화지요. 그러니까 변화와 관련될 때는 완료형 만들 때 하벤이 아니고 자인동사와 결합하니까 하벤 엔트슈탄덴이 아니고 진트 엔트슈탄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들도 그런 열정으로 생기는 것은 거의 없었다. 쓰여진 경우는 없었다. 즉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선 거죠. Wir können heute hinzufügen. 우리는 오늘날 자 können입니다. 그죠? 뭐뭐 할 수 있다는 화법정사죠. hinzu 뭐뭐에다가 fügen 결합한다 해가 이게 부가한다, 추가한다 이 말입니다. 보충. hinzu 그다음에 fügen 이렇게 합쳐졌죠. 우리는 오늘날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할 수 있다. hinzufügen. Wir können hinzufügen. 도펠풍 즉 wenig Bücher 어떤 책들도 haben Kinder은 in aller Welt 모든 세계에서 이 모든 세상에서 아이들을 so viel Freude 그렇게 많은 즐거움 Freude니까 즐거움 기쁨이죠. bereitet haben bereitet는 자 bereitet 동사가 누구에게 뭘 제공한다 마련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책은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in all Welt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많은 기쁨을 즐거움을 베라이테트 마련해 준 책은 거의 없었다. 하벤 베라이테트인데 베니히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문이 되죠. then 왜냐하면 intuition 그동안에 그죠? then 왜냐하면 그동안에 부대 자 부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동태죠. 부대 위브 제츠입니다. 위브 제츠 동사가 뭘 번역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제젠 하면 영어의 세트입니다. 뭘 놓다 하는 타동사. 그러니까 위브는 어디 건너서 건너편에 놓다 해가지고 뭐 강 건너편에 뭘 옮긴다 놓는다 이런 뜻도 있고 언어면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번역가를 위브제츠 어를 붙여가지고 번역가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이거 대문자 써야 되겠죠? 위브제츠 뭐 번역가 여자면은 위브제츠린 여자 번역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동안에 그 동화책들, 이 메르헨 뷰 동화책들이 브리드 그림 그림 형제의 동화책들이 in 140 Sprachen 140개의 언어로 위브제츠 부르된 위브제츠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수동태 과거죠. 베르덴이 아니고 부르덴이니까 그죠? 부르덴 위브제츠. 자, Die Krönung des Lebenswerks der beiden Germanisten ist jedoch ihre Arbeit an der deutschen Sprache. Die Krönung 하면은 정점, 최고점을 말합니다. Krönung. 그죠? 원래 이제 그 크론 하면은 여러분 크론네가 관, 월계관,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웅이 붙어도 뭐 비슷한데 절정, 그죠? 발음 들어보면
Krönung. 크레누 해야죠. 을 발음입니다. 크레누. 그러니까 절정입니다. 그래서 레벤스베르크 일생의 작업이죠. 레벤이란 명사하고 베르크가 합쳐지죠. 레벤 하면 영어의 라이프죠. 베르크는 이제 워크하고 비슷한데 일생 동안의 이 작업의 최고의 정점은 이것도 이제 기기죠. 이 두 동문학자의 평생에 걸친 일생의 작업의 최고의 정점은 예도 하지만 이래 아르바이트 안 뭐에 대한 그들의 작업이다. 뭐냐? an der deutschen Sprache 독일어. 자, an 뒤에 삼격이 와야 되니까 die Sprache인데 뒤에 삼격 되어가 됐죠. an der deutschen Sprache 독일어에 대한 그들의 작업. 이게 이 두 그림 형제의 일생에 걸친 작업에서 최고의 정점이 이 독일어 작업입니다. 물론 우리 동화로 가장 유명하지만 이 두 사람이 Sie hatten es sich zur Aufgabe gemacht. 그들은 S입니다. 요 S는 뒤에 나오는 쭈이아가 맞습니다. 쭈이아가 요 S를 받죠. 뭐뭐 하는 것 말입니다. 영어로 치면 to하고 비슷하죠. 영어에서 to가 앞에 영어에서 it를 받듯이 독일에서는 쭈이아가 S를 받을 수 있죠. 그들은 쭈이아를 그것을 아우프가베 과제로 혹은 임무로 삼았다 말입니다. 자신들의 임무로 gemacht hatten es gemacht 아우프가베 자신들의 임무 뭐냐 뭐를 주의한 문장 봅시다. Den Wortschatz des Deutschen von Luther bis Goethe zu erschließen. 그러니까 Wortschatz 어휘입니다. Wort라는 단어하고 Schatz가 원래 보물이란 말인데 그죠? 언어들의 보물 어휘를 말하는데 des Deutschen이죠. 독일어 어휘를 언제부터냐면 루트로부터 괴테 이르기까지의 그 독일어 어휘들을 에어슐리센 계측하는 거. 그죠?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과제로 임무로 삼은 겁니다. 자, 에어슐리센 하면 뭐 문을 열다 계측한다 뭐 이런 뜻이죠. 에어슐리센. Als Jakob Grimm 1863 4 Jahre nach seinem Bruder starb. 자, 아까 우리 소개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als 뭐뭐 했을 때죠. 야콥 그림이 1863년에 피어 Jahre nach입니다. 뭐뭐 후에 4년입니다. 즉 nach seinem Bruder 그의 동생 빌헬름 그림이 죽은 지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 야콥 그림이 슈타르프 죽었을 때입니다. 원래 슈테르벤 동사가 원형이죠, 여러분. 슈테르벤, 슈타르프,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waren alle Wörter bis zum Buchstaben F erfasst. 야콥 그림이 이제 죽었을 때 모든 단어들, 어휘들은 Buchstaben F, 알파벳 F까지 waren erfasst, 저술되어져 있었다. 파악되어져 있었다. erfassen 동사는 이제 저술하다는 뜻도 있고 파악하다, 포착하다 보세요. 조사에 기록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되어져 있었습니다. F까지 완성을 못했죠. Erst 100 Jahre später. 자, 우리 숫자 앞에 보통 erst가 붙으면은 우리말 그대로 처음으로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약간 의역해야 됩니다. 100년 후에야 비로소 우리말로 비로소 해야 말이 좀 더 좋습니다. 100년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년 뒤에야 비로소 이 말입니다. Erst 100 Jahre später. 100년 뒤에야 비로소 이 작업은 뭡니까? 뭐가 됐습니까? 즉 das Deutsche Wörterbuch 이 독일어 사전 사전이 누구에 의해서 자 폰입니다. 폰 비센샤프틀런 학자들 어디의 학자냐? 대학 아카데미 베를린 und 괴팅겐 베를린과 괴팅겐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서 mit dem Band 32 32권으로 abgeschlossen. 자, 여기 이제 부르데하고 그리죠. 부르데 abgeschlossen.
수동태죠. 완성되어졌다. 32권으로 이 독일어 사전이 형제 그 독일어 사전이 완성됩니다. 무르데 압게슐로스 완료되어졌다. 이 사람이 이 두 형제가 우리가 아는 그림 동화뿐만 아니고 이렇게 독일어 발전에 있어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밑에 이제 어휘 설명인데 메르헨 하면 동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헨 동화인데 어떻게 설명되냐 한번 볼까요? Als Märchen bezeichnet man fantasievolle Erzählungen für Kinder. 이 동화로 사람들은 bezeichnen, als bezeichnen 뭐뭐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동화라고 지칭한다 이 말입니다. 뭐를? 판타지가 많은 그 이야기들, 아이들을 위한 그 판타지로 충만한 이야기들을 동화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Die früher 예전에 im Volk mündlich weitergegeben wurden. 그 민중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mündlich 입으로 이 말입니다. 문트가 입인데 이 형용사죠. 리히가 붙어서 그래서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weitergegeben wurden. 계속 전해졌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동화입니다. 그래서 zu den Volksmärchen zum Beispiel die orientalischen Märchen aus 1001 Nacht. 우리 보통 천일 야화라죠. 천일 나트는 밤인데 밤으로부터의 메르헨 동화. 이게 보통 우리 천일 야화라고 하는 그 동화입니다. Märchen aus 1001 Nacht. 그러니까 동양 오리엔탈리시니까 동양이죠. 그죠? 동양의 그 천일 야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 폴크스메르헨에 들어간다면 쭉 젤렌입니다. 어디에 젤렌 들어간다. 계산에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젤렌이 숫자를 세다는 뜻도 있지만 쭉 하고 같이 나오면은 어디에 계산에 들어간다. 즉 어디에 속한다 이 말인데 민중동화죠. 폴크스메르헨 민중동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unstmärchen schrieben zum Beispiel Wilhelm Haupt, Eduard von Meyrick und Christian Andersen. 우리 안데르슨 동화라죠. 안데르슨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이 예술 동화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마니스틱이라는 독일 문학이란 말이죠. Die Germanistik ist die Wissenschaft 학문입니다. 폰 뭐에 대한 학문이냐? von den germanischen Sprachen 독일어에 대한 학문. 독일 언어 또 der Kunst 예술 그리고 쿨투어 문학 der Germanen 게르만인들의 그 언어 예술 문학에 대한 그 학문이 게르마니스틱입니다. 임 engeren Sinne 좀 협소한 의미죠. 좁은 의미에서는 von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독일어와 문학 이게 이제 게르마니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눔이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죠. 우리 정점이라고 했었는데 의의를 풀어놓은 걸 한번 보면 der Höhepunkt입니다. 최고의 점 이게 이제 결국 정점 아닙니까? Der Höhepunkt einer Arbeit oder eines Lebenswerks 어떤 작업이나 어떤 평생의 어떤 작업의 최고의 점이 뭐로서 als Krönung으로서 bezeichnet 지칭된다. wird als Krönung bezeichnet. 그러니까 bezeichnen 동사 뒤에 보통 als가 따라 나오면 뭐뭐로서 als 이하로서 표현한다, 지칭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림 형제 봅시다. 시간이 35분쯤 됐네요. 동화에 대해서 텍스트 읽어봤고 또 이제 사실 그림 형제 말고도 아까도 제게 잠깐 나왔지만 안데르슨 동화, 그림 형제 동화하고 이솝 동화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동화집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데르슨, 미운 오리 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게 인어공주 이런 게 안데르슨 동화에 들어가고 그림 형제 동화에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개구리 왕자나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라푼젤 영화로 나왔죠. 백설공주, 백조의 왕자,
브레멘 음악대, 신데렐라, 잠자는 숙소의 미녀, 헨젤과 그레텔, 이 유명한 동화들이 전부 그림입니다. 그럼 이솝 동화도 있죠.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유명한 동화. 음. 요즘에는 여러분들 저도 집에 늦둥이가 있지만 위에 이제 큰 누나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나이 차이가 많아요. 늦둥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요즘에는 보면 동화책 잘 안 보고 예? 만화 영화 보죠. 비디오 세대가 돼가 영상 세대가 돼서 그죠? 그래서 요즘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예. 음. 자, 그림 형제와 관련된 거고 이제 그림 형제 동화집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건 이제 뭐 이런 그죠? 예. 동화책 1집, 2집 하면 이제 표지가 이렇습니다. 예? 그림이 이제 동화 전집인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목차에 보세요. 여기 이 전부 그림 형제 동화에 지금 나와 있어요. 와유 이렇게 많아요. 어? 끝이 없죠. 예.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그림 형제와 관련된 내용 있으면 조금 한 1시간 정도나 다른 자료로 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정도에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다 봤으니까.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